그래서 GDP는 매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분기 GDP는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2019년 4분기의 GDP는 대략 2020년 한 3월쯤 되면 4분기의 GDP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19년 지난해의 전체 GDP도 계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분기의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그래서 GDP가 매해 당연히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매 분기에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분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는 시점별로, 연도별로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GDP 디플레이터의 퍼센트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요. 퍼센티지 체인지는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일반적인 표현이 증감률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변화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증감률이 더 보편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수들도 있잖아요. 에, 보통 잘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가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가격 같은 경우, 가격 지표와 관련해서 증감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상승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런 용어에 좀 센시티브한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같은 기관들은 이런 용어 선택에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뭐 어떤 직장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갖는 그런 용어의 용어 선택의 신중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시 변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GDP라고 하는 지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GDP라고 하는 것은 사실 퀀터티라고 할 수 있는 수량 변수고, GDP 디플레이터는 사실 가격에 해당하는 프라이스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량 변수들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는 증가한다 혹은 뭐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증가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GDP 디플레이터와 같이 가격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승 하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막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격 변수와 관련된 경우에 올라갈 때는 상승, 내려갈 때는 하락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가 같은 얘기할 때, 물가 증가율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좀 어색하죠.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갈 때는 상승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상승률이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요. 여하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변화율도 괜찮고요. 퍼센티지 체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계산하는 방법은 2021년의 GDP 디플레이터에서 몇 년일까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뺀 다음에 다시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의 퍼센트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순하게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 연도와 2021년 이 두 시점 사이에 이제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를 반드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마치 꼭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값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 변화를 표현을 하고요. 이건 뭐 우리가 가격 변화를 이제 퍼센트 변화로 환산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었고요. 2021년에 앞서 포디카 이그젬플에서 GDP 디플레이터는 128.6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은 128.6 빼기 100 나누기 100. 여기서 100은 이제 2020년의 GDP 디플레이터, 분모의 100도 2020년의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0.286 혹은 여기다 100을 곱해서 28.6%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7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뭐 한국 경제 증가가 되게 미미했기 때문에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도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침체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둔화된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요. 여러분 뭐 저기 혹시 경제 관련해서 요즘은 또 경제 관련 뉴스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 경제 관련해서 여러분 미디어 같은데 경제가 계속해서 뭐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입니다. 2분기 연속 둔화는 경기 침체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현 정권 들어서서는 경제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침체다, 경제가 리세션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제 분명히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리커버 하잖아요. 경기는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바람을 쳤다고 하면 다시 이제 리커버 하는 건데 리세션에 들어갔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많이 위축이 돼서 실제로 경기가 더 많이 악화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 정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근데 뭐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사실 뭐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뭐 기업이나 가게나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가격을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표를 보고 뭐 우리가 환전을 할 때도 은행에 가서 환율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조금 있다가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환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웠으면 나한테 환율이 유리한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환전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침체인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데이터에는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뭐 많은 경제 주체들은 그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실제로 경제학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론을 만들어가고 이론을 체크하는 것, 체크업하고 틀리면 고치고 이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에 의해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은 2020년 1분기는 GDP 디플레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 GDP는 먼저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나왔어요. 별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 볼 테니까 미리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2020년에 리얼 GDP 1분기 리얼 GDP는 나왔고 매우 좋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19년 하반기에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침체했다가 사실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조금 더 딥 리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GDP의 가격을 사실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물가 지표가 바로